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치과 치료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꺼리는 치료. 네, 바로 신경치료죠. 이 통증으로 인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근데 신경치료는요, 손상된 치아를 뽑지 않고 또 살리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보존 치료 가운데 하나이자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드리기 위해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성민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성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치과 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참다가 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찬 것 먹었을 때만 쉬렸다가 또 괜찮아지니까 참게 되고 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또 어느새 사라져 있어서 또 그냥 견디면서 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가 또 병원을 결국에는 가게 되기도 하죠. 네, 저처럼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통증을 참고 살다가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치과에?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요. 이제 치아 통증은 이제 계속해서 심해지고 아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좀 사라졌다가 조금 괜찮아졌나 하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통증이 있다면은 그거는 치아 안에서 뭔가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검진을 통해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감을 느꼈다면 네. 괜찮아지겠지 혹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여기지 마시고 치과 가셔서 확인을 직접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가 신경치료예요. 네. 요 설명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혹시 이 치아 내부 구조 설명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치아는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단단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은 단단한 범랑질이라고 하는 층이 있고요. 그 안쪽에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조금 더 연한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중심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치수라는 조직에 혈류랑 신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치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조직이 치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말씀하신 치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치수에는 이제 신경이랑 혈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자극을 뭐 뜨겁거나 차갑거나 뭐 씹는 압력 같은 걸 자극을 감지하는 역할이 이제 치수 조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치아가 시리다거나 찌릿한 통증을 느끼는 것도 이 치수 조직이 자극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치수가 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시리거나 단 음식에 좀 그러니까 차갑거나 단 음식에 시린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씹을 때마다 유난히 특정 치아가 불편하다든지 하는 불편감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좀 시렸다 괜찮아졌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같은 자리가 계속 불편하다면 검진을 통해서 어떤 치아가 문제가 생긴 건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시리다거나 통증도 그래요. 나타났다가 계속 아프면 차라리 치과를 갈 텐데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통증이 사라지거나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뭐 나았다거나 괜찮아진 건 아닌 거죠. 그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경우에도 치아 내부에서는 염증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치아를 살리고 이제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아에서 나타나는 이 통증 자체가 치아 내부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이런 통증의 원인이 되는 치아 내부의 염증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치수염입니다. 사실 신경치료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질환인 것 같아요, 치수염이. 자, 치수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질환인지 알려주십시오. 말 그대로 치수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치수는 우리 치아 안쪽에 있는 조직으로 이제 혈관이랑 신경이 같이 존재하는 조직인데 보통 외부 자극을 감지하거나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충치나 균열로 인해서 세균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그 치수 안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 상태를 치수염 상태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치료받을 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충치가 신경까지 갔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 치수염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충치는 보통 가장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범랑질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상아지를 타고 치수까지 전달될 수가 있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치수까지 세균이 도달하게 돼서 치수염이 진행되고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통증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나누는 겁니까? 네, 치수염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가역적 치수염 단계랑 이제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치수염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차가운 거나 단 거에 시린 정도로 나타나는 가역적 치수염 단계에서는 충치 치료 등을 통해서 원인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치수가 스스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가역적 치수염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복 가능한 가역적 치수염 상태에서는 이게 신경 치료까지는 꼭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되는 충치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적절한 보철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까지는 진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비가역적 이 치수염은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네요. 회복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제 가역적 치수염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치수가 자발적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이제 조금 더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 자발통이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염된 치수 조직이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통해서 감염된 조직과 신경을 제거하는 그런 실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만 통증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일단은 비가역적 치수염 상태가 되면 치아 안쪽에 괴사 조직이 생기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눕거나 이렇게 자세가 변환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좀 변화하게 돼서 그 압력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밤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밤에 응급으로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로 이런 비가역적 치수염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이게 또 통증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증상 자체가 그러니까 통증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치수염이 그렇죠. 나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또 욱신거리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괜찮아졌다가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치수가 처음에는 살아 있다가 이제 점점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치수가 이제 아예 괴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 신경으로서 치아 자극을 감지하는 신경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 감각이 일시적으로 좀 둔해져서 통증이 조금 둔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치근단 염증이나 아니면 이제 잇몸이 붓는다든지 하는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치수가 건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치수염을 진짜 오랫동안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통증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이제 치수가 괴사된 조직들이 있으면은 치아 바깥쪽 부분은 다 단단해서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치아 뿌리 끝 쪽을 통해서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뼈를 다 녹이면은 잇몸 바깥쪽으로도 염증이 나오기 때문에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 잇몸뼈 주변 뼈를 사라지게 해서 치아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안 좋아지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아 통증, 그러니까 별로 안 아프다고 해서 이게 그냥 참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치아 내부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꼭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신경 치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신경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이 핵심을 듣기 위해서는 사실 신경 치료가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
먼저 알아야 핵심을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신경치료 어떤 치료인지 설명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신경치료라 하면 이제 사실 원래 명칭은 신경치료가 아니고 근관치료라고 하는 건데 치아 안쪽에 있는 내부 공간에 이제 괴사된 조직이나 세균에 감염된 조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제 빈틈없이 재료를 채워서 막는 치료를 신경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치료의 목적은 치아를 살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신경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신경만 제거하려는 게 아니고 치아 내부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균이 안쪽에 침입했을 때 그 세균을 정확하게 없애주는 것이 신경치료의 목표고요. 이제 세균을 제거한 뒤에는 그 공간에 세균이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수 재료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 치료가 신경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충치가 있거나 또 세균 감염이 돼 있는 부분, 염증이 있는 부분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신경치료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핵심이 보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치아 뿌리 안쪽 구조까지 신경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경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제 근관이라고 하는 엄청 가느다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 하나인 경우 치아도 있지만 뭐 4개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 길 자체가 일자로 똑바로 나 있으면은 이제 좀 청소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치아들은 끝부분으로 갈수록 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가지를 치듯이 주변부로 갈라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청소를 하고 세균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신경치료 굉장히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필요하니까 하시나 보다 했는데 어려운 치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경치료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신경에 접근하기 위해서 치아에 조그만한 구멍을 뚫고 신경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근관이라고 하는 곳을 정말 세밀한 기구로 조금씩 접근을 해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소독약을 사용해서 여러 번 세척과 소독을 반복해서 세균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최대한 소독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치아 뿌리 안쪽 통로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완벽하게 다 소독이며 정리가 돼요? 근관은 이제 당연히 굉장히 가늘고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100%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특수기구를 이용해서 먼저 통로를 확보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세밀한 부분들은 소독약을 통해서 이제 담가 놓거나 하면은 소독약이 저절로 퍼지면서 소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소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신경치료가 어렵고 이제 세밀한 치료가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1단계는 내부 정리를 하고 소독까지 진행하는 것.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소독이 잘 돼서 안쪽이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고 증상이 좀 사라진 상태라면은 이제 다시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근관 충전이라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좀 특수한 재료로 이제 치아의 빈 공간, 이제 우리가 제거했던 그 공간을 빈틈없이 막아주는 치료인데요. 그렇게 특수 재료로 빈 공간을 막아주게 되면 신경치료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좀 내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신경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사이사이에 있는 감염된 조직과 신경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소독약에 의존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독약이 충분히 안쪽을 소독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내원해서 치아를 살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좀 여러 번 내원하셔서 소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경치료가 끝나면 끝난 겁니까? 치료 자체가? 아니면 추가로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신경치료가 끝났다는 거는 치아에 어쨌든 영양을 공급하던 치수 조직이 사라졌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안쪽에 단단하게 코어라고 하는 이제 보철물을 만들고 이제 바깥쪽은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보강을 해줘야만 이제 치아로서 파절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치료가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를 좀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려면은 사실 원칙적으로 신경치료 이후에는 코어랑 크라운 치료를 해서 치아를 보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혹시 신경치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신경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근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관에서 다시 감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충치가 다시 생기거나 보철물이 문제가 생겨서 세균이 다시 안쪽에 침입하게 되면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소독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아프단 말이죠.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요즘 이제 임플란트가 좋아지고 하더라도 내 자연 치아만큼 좋은 치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를 살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환자분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 치료가 신경 치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자연 치아를 살려 쓰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드시더라도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신경치료 잘 받는 것도 좋죠. 어쨌거나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신경치료를 받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그 상황을 막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혹시 방법은 있습니까? 일단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은 보통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충치가 깊어서 그 충치로 인해서 세균이 진입했을 때라서 이제 적절한 정기 검진과 양치질을 통해서 충치 치료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신경 치료를 안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아에 균열이 갔을 때 그 균열로 세균이 침투해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치아를 균열을 가지 않게 하려면 딱딱한 음식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치아를 오래 쓰시는데 중요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치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다니시면서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고 자연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경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성민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